엄마 아빠 겨울만 되면 미역국이나 찌개 끓일 때 다시마가 더 자주 쓰이지 않으세요? 국물 요리할 때 자연스럽게 다시마를 찾게 되고요. 사실 다시마는 사계절 내내 구할 수 있는 재료예요. 하지만 유독 겨울이 되면 더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있어요. 계절이 바뀌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달라지잖아요. 여름엔 시원한 음식, 겨울엔 따뜻한 국물 요리를 찾게 되는 것처럼요. 그 국물 요리의 기본이 바로 육수인데 다시마는 이 육수를 내는데 빠질 수 없는 재료예요. 특히 겨울이 되면 국물 요리가 더 자주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다시마도 자주 쓰이게 되는 거죠. 오늘은 왜 겨울 식탁에 다시마가 잘 어울리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다시마는 사계절 내내 볼 수 있지만 사실 겨울이 다시마에게는 특별한 시기예요. 다시마가 가장 좋은 품질을 갖추는 때거든요. 다시마는 바다에서 자라는 갈조류라는 해조류의 한 종류예요. 바위에 붙어서 자라는데 찬물을 특히 좋아해요. 그래서 겨울철 차가운 바닷물에서 가장 잘 자라요. 다시마의 제철은 11월부터 4월까지예요. 이 시기에 다시마는 영양분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어요. 추운 계절에 영양분을 축적해서 더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이에요. 겨울 바다는 수온이 낮아요. 이런 낮은 수온이 다시마에게는 최적의 성장 조건이 되는 거죠.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다시마는 천천히 자라면서 맛과 향을 진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완도를 중심으로 한 전남 지역에서 다시마를 많이 양식해요.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가 이 지역에서 나올 정도예요. 겨울에서 봄 사이에 다시마를 채취하는데 5월에서 6월에는 날씨가 좋을 때 수확한 다시마를 햇볕에 말려서 건조시켜요. 건조된 다시마는 1년 내내 쓸 수 있지만 겨울에 자란 다시마가 국물 재료로 쓰기에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 다시마에는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다시마 표면을 보면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만니톨이라는 성분인데 단맛을 내는 천연 성분이에요. 건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마를 씻을 때 물로 박박 씻으면 안 되고 마른 행주로 살짝 털어내는 정도만 해야 해요. 겨울 바다에서 자란 다시마는 두께도 적당하고 영양분도 풍부해요. 바로 이런 이유로 겨울 다시마가 국물을 내는데 가장 적합한 거예요. 겨울이 되면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세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따뜻한 국물 음식이 더 당기기도 하고요. 다시마가 겨울철 식사에 부담 없이 쓰이는 이유는 바로 이 순한 국물 맛 때문이에요. 다시마로 낸 육수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나요. 다시마에는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감칠맛을 내는 성분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조미료의 주성분이기도 해요. 사실 조미료 자체가 다시마의 맛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글루탐산은 찬물에 잘 우러나요. 그래서 다시마를 찬물에 담가두기만 해도 감칠맛이 충분히 나와요. 오래 끓일 필요가 없어서 조리도 간편하죠. 겨울철에는 예전부터 채소 생산량이 줄어들었어요. 비닐하우스가 없던 시절에는 겨울에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조류로 영양을 보충했어요. 다시마는 바다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해요. 칼슘, 철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가득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많아요. 특히 칼로리는 낮으면서 영양소는 많아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말린 다시마 100g을 기준으로 보면 열량은 110칼로리 정도예요. 같은 무게의 쌀밥이 420칼로리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죠.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아요. 다시마 국물은 맵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은은하게 감칠맛만 나요. 이런 순한 맛이 겨울철 입맛에 딱 맞아요. 강한 양념보다는 기본을 잡아주는 재료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아요. 이 성분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줘요.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데 다시마가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시마는 또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돼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겨울에는 짠 음식을 먹기 쉬운데 다시마를 함께 먹으면 이런 부분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다시마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영양은 풍부하고 소화에 부담도 적고 칼로리도 낮아서 겨울철 식사에 딱 맞는 재료예요. 겨울에 다시마가 자주 등장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국, 찌개, 전골 같은 국물 요리예요. 겨울이 되면 이런 음식을 더 자주 먹잖아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같은 음식 만들 때 다시마 육수를 쓰면 맛이 훨씬 깊어져요. 미역국도 빼놓을 수 없죠. 생일에 먹는 미역국부터 평소 집에서 끓여 먹는 미역국까지 다시마 육수를 베이스로 하면 국물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맹물에 끓인 것보다 훨씬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요. 어묵국이나 맑은 국물도 마찬가지예요. 다시마 육수에 어묵을 넣고 끓이거나 조개탕 끓일 때 다시마를 넣으면 국물이 더 시원하고 개운해요. 육수를 낼 때 멸치와 다시마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요. 멸치에서 나오는 감칠맛과 다시마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서로 다른 성분이라서
두 가지를 함께 쓰면 맛이 배 이상 증가해요. 이걸 맛의 상승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육수 만들 때 다시마와 멸치를 같이 넣는 거예요. 국수, 육수도 마찬가지예요. 잔치국수나 칼국수 국물 낼 때 다시마를 빼면 맛이 밋밋해요. 다시마가 들어가야 국물에 깊이가 생겨요. 나물 볶을 때도 다시마 육수를 조금 넣으면 좋아요. 맹물보다 맛도 좋고 영양도 더 챙길 수 있거든요. 계란찜 만들 때도 물 대신 다시마 육수를 쓰면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요. 다시마 육수는 만들기도 간단해요. 찬물에 다시마를 넣고 56시간 정도 우려내거나 냄비에 다시마와 물을 넣고 끓기 직전에 건져내면 돼요. 오래 끓이면 끈적한 성분이 나와서 국물이 텁텁해지니까 끓기 전에 건져내는 게 중요해요. 육수는 다시마도 버리지 마세요. 무침이나 볶음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맛은 많이 빠졌지만 식감은 남아있어서 양념해서 조리하면 맛있는 반찬이 돼요. 이렇게 보면 겨울에 다시마가 빠지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국물이 들어가는 음식이라면 거의 다 다시마를 쓸 수 있으니까요.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겨울에 다시마가 자주 쓰이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겨울이라는 계절 환경과 우리 식생활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먼저 다시마 자체가 겨울 바다에서 가장 좋은 품질로 자라요. 11월부터 4월까지가 제철이고 이때 영양분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맛도 진해져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우리는 따뜻한 국물 요리를 더 많이 찾게 돼요.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고 싶고 따뜻한 음식이 당기잖아요. 그 국물 요리의 기본이 육수인데 다시마는 육수를 내는데 가장 좋은 재료예요. 다시마 국물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을 내요. 겨울철에 소화가 예민해진 몸에도 부담이 없어요. 영양도 풍부하면서 칼로리는 낮아서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요. 예전에는 겨울에 채소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조류로 영양을 보충했어요. 다시마는 바다의 채소라고 불릴 만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겨울에도 채소를 구할 수 있지만 다시마를 쓰는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마가 단순히 영양만 좋은 게 아니라 음식 맛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다시마는 그 자체로 강한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니에요. 대신 다른 재료의 맛을 끌어올려주고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겨울 국물 요리에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다시마가 자주 쓰이는 건 유행이나 특정 건강식 때문이 아니에요. 겨울이라는 계절과 우리 몸의 변화 그리고 다시마라는 재료의 특성이 모두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국물 요리하실 때 다시마 한 조각 넣어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음식 맛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